당연히 라인을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이지만 어딜 갔더니 꼭 절개를 해야 된다. 어딜 갔더니 비절개 해도 된다. 나는 무조건 세미아웃, 나는 무조건 인아웃. 안녕하세요, PS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랑 같이 쌍수 영역 2024년도 성형능력 시험 문제집 풀이하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많이들 여쭤보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조금 그래도 11월을 맞아서 수능 시험지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좀 보면서 같이 궁금했던 거 많이 해결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쌍수를 할 수 있는 나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초등학생도 수술할 수 있다.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초등학생, 더 어린 나이에도 일찍 교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쌍꺼풀 수술 자체가 당연히 라인을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이지만 미용적인 목적으로만 하지는 않고 기능적인 이유로도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2번, 만 19세 이상만 수술을 할 수 있다. 네, 이건 바로 얘가 틀렸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시겠죠? 수술을 하는 나이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자기가 좀 명확하게 내 얼굴이나 미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나이라면 충분히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수술 부위의 성장이 다 끝난 후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당연히 맞겠죠. 4번, 절개법은 약 18세 전후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5번, 비절개법은 약 15세 전후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나이의 리밋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절개법이 조금 더 흉이 더 있을 수 있고 회복 기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절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보고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비절개법이 약 15세 전후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되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때가 가장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나이이기도 하고 만약에 쌍꺼풀을 너무 수술을 하고 싶다 생각을 많이 할 나이이기도 해요. 당연히 이제 연예인이나 화려한 그런 외모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시기라서 이런 분들은 부모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거치고 그리고 병원에 와서 전문가랑 상의를 해본 이후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번, 수술 후 회복 기간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수술 후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 교정술은 되도록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하는 것이 좋다. 네, 맞습니다. 시력 교정술도 마찬가지고 이 쌍꺼풀 수술도 마찬가지고 안압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기는 한 달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텀을 두고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번, 대략 1, 2주 정도면 무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맞아요. 1, 2주 정도면 일상생활 다 가능하시고 사실은 수술 후 직후부터도 일상생활 가능하신데 멍이나 붓기가 2주 정도 후면 멍도 다 노랗게 빠지고 없어질 때라서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3번, 눈 뜨는 연습을 하면 풀릴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좋다. 네, 이거는 모두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이건 절대 아니고 눈 수술을 하면 눈이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되게 모호한 말이기는 한데 자리 잡는다는 것 자체는 멍 빠지고 붓기 빠지고도 있지만 어쨌든 눈은 다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육을 계속 사용해주면 새로운 모양에 맞게 기능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눈매 교정술을 했다든지 쌍꺼풀 라인을 잡았다든지 근육을 계속 사용해주는 게 훨씬 더 빨리 자리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4번, 사람의 체질에 따라 회복 기간에 차이가 있다. 분명히 차이 있고요. 5번, 산책이나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 네, 이거는 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수술을 했을 때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지문을 읽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고3 수험생 슬기는 수능을 본 이후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한다. 상담을 위해 여러 성형외과 방문했지만 절개법으로 추천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 비절개법으로 수술을 추천하는 병원도 있어 어떤 수술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말 많이들 겪어보신 상황이실 거예요. 어딜 갔더니 꼭 절개를 해야 된다. 어딜 갔더니 비절개 해도 된다. 우선 보기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번, 절개법으로 수술할 경우 재수술을 하게 된다면 절개법으로만 수술이 가능하다. 아니고요. 설명 나중에 해드릴게요. 2번, 절개로 수술하면 흉터가 심하고 소세지 눈이 되므로 비절개로 하는 것이 좋다. 네, 이것도 아닙니다. 이 문항은 복수 정답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문항이네요. 자, 3번, 쌍액이나 쌍꺼풀 테이프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면 피부가 처져서 비절개로 수술이 어려울 수 있다.
네, 이건 맞는 말이고요. 높은 라인을 원하고 안검하수가 있다면 비절개보다 절개로 수술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습니다. 비절개와 절개 모두 가능한 케이스의 눈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병원마다 아니면 이제 집도의마다 추천하는 그 우선순위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첫 수술이다. 좀 라인을 적당히 내 눈이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너무 높지 않은 라인을 원한다. 그리고 피부가 적당히 많이 두껍지 않고 지방이 너무 두껍지 않고 그리고 눈매 교정량이 과하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경우가 다 충족이 되면 비절개를 먼저 권해드려요. 당연히 비절개가 가능한 눈은 절개해도 예쁘게 나올 눈이기는 하지만 회복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절개를 먼저 권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절개를 언제 권하느냐? 피부가 너무 두껍다. 아니면 피부가 조금 처짐이 있어서 피부를 실제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내가 원하는 라인이 조금 높은 라인이다. 그러면 절개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검하수. 안검하수는 눈을 떴을 때 동공이 몇 % 보이는지로 많이 이제 가볍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정말 중증도의 안검하수라고 하면 50%에서 60%밖에 동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절개를 통해서 절개 눈매 교정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럴 땐 절개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1번이 왜 틀리냐면 이것도 되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재수술 하러도 많이 오시는데 내가 원하는 라인이 기존 라인보다 높은 라인이다 라고 하면 비절개로 잡을 수 있고 물론 이것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내가 처음 수술을 한 라인보다 내리고 싶다 하면 100% 절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 수술한 라인보다 조금 올리고 싶다 뭐 한 포인트 정도 살짝 올리고 싶다 이런 거는 비절개가 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이제 재수술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절개법으로 수술을 했다. 근데 두 번째 수술도 꼭 절개를 해야만 한다고 들어서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에요. 쌍액 쌍태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제가 제일 싫어했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모두 고르시오. 답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기업, 쌍액 쌍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생기므로 쌍수를 안 해도 돼. 이건 아니겠죠. 이렇게 될 거면 아무도 쌍수를 안 하고 쌍액 쌍태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원하는 라인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너무 일시적이기도 하고 계속 피부에 자극을 주면 5년 뒤, 10년 뒤에는 피부가 처져요.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고 관리를 잘 해줘도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처진 게 눈에서 많이 티가 나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꾸준히 너무 몇 년 동안 사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자, 니은 자주 사용하면 겹주름이 생기거나 피부가 처질 수 있고 쌍꺼풀 수술할 때 제한이 생길 수 있어. 맞아요. 이런 이유로 간헐적인 사용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피부염이나 만성적인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해. 이것도 맞아요. 네. 되게 실제로 쌍액 쌍태 많이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면 한번 만져만 봐도 티가 나요. 피부가 되게 유연한 그런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자극 받으면 단단하게 경화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술을 할 때 라인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생기는 걸 좀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가끔씩만 사용해야 돼. 맞아요. 10대에는 피부 탄력이 좋아서 매일 사용해도 문제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매일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관식 서술형이에요. 성형외과 상담 시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최소한으로만 뽑자면 내가 원하는 라인이 어떤 높이인지 그리고 그 높이가 내 눈에 딱 생겼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나는 무조건 아웃라인, 나는 무조건 세미아웃, 나는 무조건 인아웃 이런 식으로 딱 답을 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라인이 실제로 내 눈에 잘 어울리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사실 상담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라인이 있으면 그 라인이 내 눈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일지 그거를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수능의 달을 맞아서 이런 문제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궁금증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